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창조와의 대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어떠한 시간적 차등 속도가 나타나느냐 하는 이 실험을 본 채널 운영자가 2013년, 14년에 걸쳐서 정확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 시킨 이 실험 데이터는 지구 과학사의 최초의 정밀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실용 중력 가속도 실험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왜 세계 최초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의 학자는 피사의 사탑에서 대포알과 머스키총을 실험을 했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 가속도의 이 원리는 동시에 낙하함으로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동시에 자유낙하한다라고 정의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은 분명히 공기 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포알과 여기 머스키총 알은 굉장히 질량과 사이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으로 확인하고 또는 떨어지는 낙하하는 지점의 소리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의 첨단 과학 기제, 즉 1000분의 1초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정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측과 눈대중과 또는 귀로 확인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측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작 뉴턴은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탐구하면서 만유 인력 상수에 대한 중력 가속도의 법칙, 즉 운동 에너지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이 채널 운영자는 13년 전서부터 계속 측정을 한 내용을 이제 2026년 2월에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재료로 자유낙하를 측정했느냐? 즉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10m, 20m, 30m, 40m의 고도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된 볼은 탱탱볼이라는 것이 22g, 지름이 3.65
cm입니다. 그 1호 쇠구슬입니다. 쇠구슬은 198g에 지름이 3.65125c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된 쇠구슬은 321g. 좀 이렇게 보면은 198g과 321g 차이가 있죠. 지름이 4.2861 지름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를 위해서 자유낙하시키는 수직 실험에 거쳐서 회전식 자유낙하를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번 이 발표에 정확한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다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회전식 자유낙하라 하면 위에서 시계추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왼쪽으로 자유낙하를 시키면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위치가 올라가느냐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직 자유낙하 실험에 선택된 그 볼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파란 볼이 탱탱볼, 두 번째 하얀 구슬이 쇠구슬 1호가 되겠고, 요 세 번째 세 개 있는 쇠구슬이 2호 쇠구슬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골프공 실험도 했습니다만은 비교하여 측정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그 설명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분의 1초에 측정을 하는데 타이머입니다. 요게 빛으로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빛으로 통과시켜서 맨 밑에 바닥에서 이 넓은 부분에 떨어지면은 시소 역할을 합니다.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빛이 또 통과하는 것을 끊는 그 장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고안해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아파트 11층 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실험을 했는데요. 이 높이는 28.42m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초기 설명을 했던 10m, 20m, 30m, 40m의 높이는 스카이 자동차라는 차를 다시 또 빌려 가지고 그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그림을 먼저 궁금해 하실 테니까 보여드리면은 우선 아파트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장면에 대한 높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사다리차,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모든 실험은 우리 사랑하는 딸과 함께 전체를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10m 높이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또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식은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으로 오면은
지구 질량, 지구 반지름에 대한 이 공식입니다. 이 기존 물리학의 정석인 공식입니다. 이런 실험에 의해서 기초적인 것을 제가 한번 수식으로 데이터를 내봅니다. 여기에 9.8, 19.62, 29.43, 39.24는 9.81에는 중력 가속도를 높이별 미터에 대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상수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그 과감한 가설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탱탱볼의 실용중력 가속도의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기존 중력 가속도의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세계 최초로 실험을 하면서 상수가 변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상상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탱탱볼은 22g에 3.65cm의 지름을 갖고 초속 1.478의 초속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지구의 질량에 대한 10의 24승의 킬로그램에 대한 지구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6.373이라는데 이건 이제 간략한 표시입니다. 10의 6승의 지구의 반지름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10m 높이에서는 상수가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에 4.6029의 상수가 변하는 것으로 가설을 세봅니다. 여기에 기본 틀에는 6.674,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이것을 조금 좀 재미나게 가설을 세워본 것입니다. 탱탱볼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20m 높이에서는 2.063의 초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6.5954의 상수가 변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30m, 40m 이렇게 된다. 다음에는 1호 쇠구슬의 실용 중력 가속도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198g과 3.6512c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초속 10m의 높이에서 1.4576의 높이의 초속을 가지고 있을 때 4.6674의 상수의 변함을 가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2차 쇠구슬을 가지고 가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0m에서 역시 1.4716의 초속의 속도로 자유낙하했을 때에 4.624 얘는 상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왼쪽은 높이별 10m, 20m, 30m, 40m의 높이를 나타내며 각 10m의 탱탱볼과 1차 구슬, 2차 구슬이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1차 떨어지는 속도, 2차, 3차의
속도를 평균을 낸 것이 탱탱볼은 1.484, 1차 구슬은 1.4576, 2차 구슬은 1.462라는 이 속도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초에 타이머를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은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20m에선 이런 거 초속이 나오고 30m에선 이렇게 초속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설명을 드리면은 30m, 40m 탱탱볼이 3.174의 평균 속도를 가집니다. 1차 구슬은 2.906의 평균 속도를 가집니다. 2차 구슬은 2.931의 평균 속도를 가집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지름이 좀 차이가 나고 질량의 차이가 나서 저는 실험을 하기 전에 무거운 물체가 분명히 1호 구슬보다 2호 구슬이 먼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즉 2.931초보다 2.906초. 그러니까 이런 편차로 지름이 조금 작은, 질량이 조금 작은 2차 구슬이 먼저 지면에 닿았다는 이런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데이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것은 조립식 안테나처럼 뺐다 꼈다 하는 조립식 자로서 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낙하할 때에 얼마나 편차로 떨어지느냐를 측정을 하기 위한 눈대중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보루박스는 떨어지는 구슬들이 튀어서 나갈까봐 방석이 깔려 있고 측정하는 그 기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실험할 때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우리 딸은 위에서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아빠는 밑에서 확인하는 작업, 즉 타이머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 작업의 최종 기록은 우리 딸이 위에서 했습니다. 높이가 28.42m가 되므로 육성으로 대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핸드폰으로 이어폰을 끼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 둘 셋 또는 자 떨어뜨려라 그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생생하게 이 밑에서 확인을 했고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떨어지는 그 구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시각적으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를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랬더니 초고속 카메라가 있는데 거의 1억에 가깝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고액의 실험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는데요. 그건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혹시 골프를 치는데 스윙을 하는데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찍는 그 용으로 찍는 혹시 그 고속 카메라를 이 실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고속 카메라 또 찾아 놨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될지 적합한 카메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견하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골프 용품 판매 및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을 올라가서 그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질문합니다. 이런 용도로 카메라를 찾습니다. 좀 판매하는 곳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있습니다. 고속 카메라의 그 재원과 그 이름과 또는 그 어느 그 사이트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와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속 카메라를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프레임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실험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집안에서 한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테스트를 다 하고 또 모든 것을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 공주는 위에 있고 아빠는 밑에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정확한 이 측정 장치를 다 준비하기 전에 먼저 고속 카메라가 찍히느냐를 여러 번 자유낙하를 시켜서 측정한 다음에 찍혔습니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를 세우고 보르박스를 준비하고 빛을 끊는 그 장치를 여기다가 보르박스 안에다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영상이 없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호 구슬, 쇠구슬을 동시에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떨어뜨려 보니까 여기에 두 개의 그 점이 보이죠. 요것이 유리창, 1층 아파트의 유리창에 비친 그림입니다. 똑같은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탱탱볼과 1호 쇠구슬을 가지고 이제 또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1호 쇠구슬은 여기에 벌써 도착했는데요. 탱탱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비칩니다. 이건 빨리 떨어져서 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쇠고슬이 창문에 비친 것은 찍지 못했으나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은 초고속 카메라에 정확하게 실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과학자, 학생, 일반 또는 뭐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떨어뜨리는 그 장면도 봤습니다. 자동차, 피아노, 투창. 근데 동시에 떨어졌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에피소드로 제가 설명할 때 정확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편차를 그저 떨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럴 수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동영상의 조작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스카이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해주시면 진짜 생방송으로 이 떨어지는 그 편차를 두고 나타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100% 이건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가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느냐 하면은 3.5m 정도라고 전 눈대중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여기 보르박스가 있죠. 지금 동영상에 처음에 지상에서 제가 타고 이 장치를 하는 빛의 그 타이머를 장치하는 것도 우리가 공주가 동영상으로 다 찍은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 어느 누구든지 똑같은 실험을 하면은 100%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전 세계 이 실험을, 이런 정밀 실험을 과학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앞입니다. 난간입니다. 우리 공주가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곳은 지금은 다 헐리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 작년 추석 때부터 입주가 돼 있습니다. 좀 아파트가 그늘이 많이 좀 됩니다. 자, 이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타이머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실험한 내용입니다. 제작하면서 여기 이것은 배드민턴 라켓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어링 시소 역할이죠. 이렇게 딱 손으로 누르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양쪽으로 통과합니다. 이것은 이 1000분의 1초에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여러분도 이걸 사시면 이런 빛이 통과되는 이런 자료들을 줍니다. 제가 제작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은 빛이 끊어주는 작용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여기에 쇠 막대가 보이죠.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딱 끊어줍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이걸 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 수치가 나옵니다. 수 없는 그 실험을 하고 본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딸과 아빠가 정말 과학사의 길이 빛나는 실험에 했고 고생 많이 했다는 우리 공주한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 이제 이 설명이 29초가 넘어갔는데요. 여러분께서 저 양반이 저기 목소리도 노인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참 사기를 쳐도 참 어설프게 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게 저의 창조와의 대화, 저의 이 유튜브입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지구 코어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우주 방정식이라는 그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가 방정식을 연구하여 이렇게 만든 것이 1차 말하자면 설명,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경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제가 저의 이 채널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과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실험하면 똑같은 어디에서 뭐를 구입하고 뭐를 구입했다는 거, 종로 3가에 가서 말하자면은 쇠구슬을 구입한 그것을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100% 1000% 진실입니다. 자, 본 채널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본 채널은 태초 우주 창조의 원리와 물질 생성의 에너지의 원, 공허와 블랙홀에 의하여 지구 코어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 지구 최적을 늘리는 작동 메커니즘의 원리와 수메르 점토판의 초고대수, 성경 다니엘 묵시록을 연결, 새 예루살렘 성과 대피라미드와 연결점, 그리고 과학, 고고학, 발명의 탐구 과정을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빛이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프로필, 저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 모 신문 강원도 취재부장을 단기간에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물리학회 정회원입니다. 동력기계공학회 정회원이며 문예사조 시인에 등단했습니다. 1992년도에 실용신안을 몇 권 등록을 했고 의장도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최초로 달리는 그 오토바이에서 나중에 또 새로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토바이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네레이터에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그것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198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지금 등록을 새로이 또 해가지고 자동차에 그것을 연결하여 자동차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 에너지 원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자동차에 실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또 환경 폐수 처리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 작사 작곡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고고학, 인류학, 천문학 등 종교학 탐구 등을 제가 좋아합니다. 자, 이 정도의 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지금 공직에 있다가 명예퇴직한 지가 올해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총각 시절에 19세 때부터 에너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제가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우주와 종교와 모든 첨토판과 이런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다뤄 나가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추가로 제가 연구한 여러 분야의 것도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대체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을 전기분해하여 가스화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 가스가 어느 정도의 엔진의 가동률을 높이느냐 실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자세히 또 하나의 이 창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고 100% 진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의 이 창조와의 대화에 프로필 안에 그림이 보이죠. 여기 대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메르 점토판과 초고대수와 성경 대피라미드 속의 신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29페이지짜리 영어 버전과 함께 부크크라는 출판 서버에 전자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전자책 저의 이 번호가 지금 발급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실 때는 대발견이라는 이 검색어를 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을 다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어마어마한 내용이 숫자에 대한 연결 내용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과 관심 없으시더라도 종교인 또는 타종교인이시라도 꼭 한번 구매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9분이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심도 있게 한번 고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조와의 대화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4일 저녁 7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앞일에 새해여 축복과 놀라운 그 발전이 있으시기를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